그때 그런데 셋이라고. 아, 이거 그냥 아무튼 무리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의 첫째니까. 그렇게 그냥 좀 식구들로 떨어지고. 저번 시간에 첫째 시간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요. 상담 신학으로 진행을 하는 첫째 시간. 이걸 지금 한 10몇 년째 이렇게 거의 다 봤거든요. 이걸 좀 아는데 이게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궁금해 지금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잖아 지금 이 올 때부터 됐으니까 거의 한 2000한 초반부터 여기 썼었는데 아직도 앞뒤 구별해서 안 돼요. 내부가 있는 게 약한가?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거 비슷해요 이게 좋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기법, 그 상담하는데 기법이 있어서 한 15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번에 한번 1페이지 다 풀어줬었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경청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이를 왔었어요. 세부 사항은 여러 가지 있었죠. 성경에 비추어서 상담이 가는 부분, 또 예수님은 어떤 상담 기법을 썼는가, 아니 그 제자들은 어떠한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경청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간단하죠, 경청, 듣는다. 근데 그 듣는다는 게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상담자로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내담자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관계. 그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본다면은 특히 이제 세상적인 학술적인 어떤 지식적인 아니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담도 있지만은 또 치유 기법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기독교 상담을 하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 나가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담 형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서는 경청의 종류를 한번 넘어가서 봐볼게요. 우리가 경청의 기법, 방법, 경청의 어떤 수단이라든가 그런 세분상을 알려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연결해서 넘어가냐면요. 자, 경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조금 세심하게 부분적으로 좀 낱낱이 한번 반복해 가면서 여러 가지 한번 들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은 크게 두 가지, 적극적 경청과 수동적. 지금 여러분 지금 나라 들었어요 혹시? 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저번 시험지를 봐야 되는데 벌써 나라도 얘기가 나더라고 그럴 때 그거 풀면 안 돼. 덮어놔야 돼. 양식에 맞추니까 그거 끝나고 해야 돼. 복습이니까 보지 마시고 뒤집어 놓으세요. 네. 뒤집어 놓고 끝나고 해야 돼. 지금 다 떠오르면 좀 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은 갈 텐데, 저긴 시간인데. 보지 마시고 뒤집어 놓으세요. 자, 경청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경청 말고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듣는데 그냥 흘려서 듣는다. 뭐 듣지 않으려서 들린다. 그런 들음이 있었고,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익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필요해서 구분해서 듣는다. 선택적 경청이 있었죠. 그런 게 있었고, 말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 상담 기법에 필요한 내담자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 들어야 하는 것. 그런 세 가지 종류로서 들음이라는 것을 나타냈었는데요. 이제 경청으로 와서 경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약간 그런 의미하고는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 크게 두 가지, 적극적 경청과 수동적 경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적극적 경청은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에서는 상당한 기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는 두 가지 그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야만 상담이라 이루어 혼자 상담하면 될 수 없어요. 상담자와 상담을 받으려는 오는 찾아오는 내담자가 두 사람이 반드시 형성이 돼야만이 상담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내담자한테 어떤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을 얻고자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듣고 가지고 듣고 있다는 것을 외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기법이 필요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를테면 내담자가 한 말 중에서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때로는 내담자가 말한 내용과 감정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 중에서 그 사람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면적으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금 물어서 질문한다거나 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내담자가 한 말과 어떤 그 사람이 두 가지 서로 마음이 공통되게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담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상담이 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비음성적 행동은 저번에 음성적 행동이 있었고 비음성적 행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내담자가 찾아와서 음성적 행동이라는 것은 즉 육성으로 말로 그리고 대화로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비음성적은 말 이외에 표정 아니면 손짓, 몸짓 아니면 태도 그 외의 모습 드러나는 것 그런 모습을 비음성적 행동이라고 음성적 행동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비음성적 행동은 내담자의 눈을 응시하고 찾아온 사람이죠. 내담자를 향해서 몸을 기울여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얘기할 때 그냥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람 눈을 쳐다보든가 아니면 몸을 어떤 고개를 끄덕이든가 어떤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내담자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이며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이다. 자, 내담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자기의 말을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담자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는 그 인식을 느끼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말을 털어놓거나 이렇게 집중해서 말을 자기의 내심을 드러내는데 그렇지 않고 무관심한 표현을 짓는다든가 서로 공감하지 않는 어떤 상담 형태가 이루어지면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내담자의 어떤 그런 상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잘 듣고 있다, 경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위를 표현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적극적 경청이 있었었죠? 자, 그럼 수동적 경청이 되겠어요. 그 반대적인 것이죠. 자, 바로 적극적 경청의 태도가 아닌 단순히 내담자의 음성만을 듣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이 말하고 또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심지어 눈 깜박이고 한숨 짓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반해서 이 수동적 어떤 경청은 그냥 들리면 듣는 대로 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듣고 말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없으며 상담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 수동적 경청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조금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 표현만을 귀 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 표정 그리고 몸놀림, 행동, 자세 이러한 비음성적 요소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성으로 말 위에 들리는 것 외에 그 사람의 감정을 외면적인 표정이나 행동에서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음성적 요소까지 파악해야 하며 상담자도 비음성적 요소를 동원해가지고 잘 들고 있음을, 잘 듣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담자도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내담자도 어떤 말 이외에 비음성적, 즉 태도, 표현, 행동이 있지만은 상담받는 사람도 그 말에 듣고 있다, 알았다, 이렇게 수긍해주는 이렇게 둘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표현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청의 자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경청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도 내담자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가 부분이 되겠죠. 자, 상담자의 경청 태도가 상담 성패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담학의 공통적 견해이다.
자, 그만큼 경청은 상담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 중요한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앙카 머피 그리고 캐롤린 딜런 이 두 사람은 상담학자죠. 상담학자인데 상담자의 경청하는 자세 및 태도에 대해서 5가지를 가지한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앙카와 머피 그리고 캐롤린 딜런이라는 두 사람이 어떤 가지 5개의 원칙을 주장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인데, 그래서 보면은 그 첫 글자, 물론 영어 단어에서 따온 거죠. 그 이니셜의 첫 번째 그 문자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SOLER이라고 이 5가지의 어떤 그 원칙, 그 강조한 부분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아마 우리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정면으로 마주볼 것. 정면으로 마주본다는 것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근데 상담자는, 내담자는 상담자를 바라보는데, 옆으로 비스만 있다거나, 다음에 뒤돌아서 귀만 열었다든가 하는 자세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스퀘어리 페이스, 즉, 정면으로 마주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 첫 번째 S자를 따가지고 S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를 솔직하게 대할 것. 본인의 페이스. 자, 모두를 개방해서 솔직히 상담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개방해서 정면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완전히 마음을 열고 개방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 따서 O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를 향하여 앞쪽으로 굽혀서 앉을 것. 리딩 페이스죠. 자, 그러니까 그냥 뻣뻣하게 뒤로 젖혀있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상담하면서 앞으로 굽혀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서 대답을 하라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앞자를 따가지고 N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로, 눈으로 대담자를 접촉할 것. 아이 컨택이죠. 눈과 눈을 서로 마주치라,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 서로, 내담자는 어떤 상담, 자기 내면을 이렇게 보충을, 아니면 고민을, 아니면 어떤 답을 얻고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딴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옆에 다른 뭐 책을 본다든가, 이런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 되겠죠. 바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할 것, 접촉할 것.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E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째. 상담자 자신이 먼저 심리적으로 긴장을 풀 것. 릴렉스죠. 자, 이런 태도. 자, 상담자가 먼저 긴장을 하면 안 되겠죠. 심리적으로. 먼저 상담자가 긴장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보충을 완전히 어떻게 답을 주거나, 해석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수가 없겠죠. 상담자가 먼저 긴장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초보 상담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회의가 몇 가지 나오는데,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경우에, 처음 하는, 아니면 상담자도, 그냥 자연스러운 상담자, 아니면 가벼운 문제로 오는 상담자, 아니면 자주 봤던 내담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왔는데, 크나큰 문제,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런 상담 있잖아요. 많이 그럴 수가 없겠지만, 큰 어떤 화를 나면서 막 급하게 찾아온 상담자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상담자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긴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라도 상담자는 항상 이렇게 릴렉스, 편안한 자세로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한 것입니다. 이건 5가지 원칙, SOLER 5가지죠. 내담자를 정면으로 마주볼 것, 솔직하게 대할 것, 그 사람을 향해서 앞쪽으로 구부릴 것, 즉 관심 갖는 모양을 가지라는 것이 되겠죠. 눈과 눈을 마주칠 것, 그리고 심리적으로 심장이 좀 잘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 말씀도 안 해주셔서 여러분도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해주세요. 그렇게 긴장을 풀면서 이렇게 찾아온 어떤 그 내담자에게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게 되는 그런 바로 말씀드린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한다라는 그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담자 직시입니다. 가장 먼저 말한 것이죠. 바로 상담자, 내담자를 정면으로 마주볼 것 한 부분입니다. 자, 상담자가 찾아온 내담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상담하는 것은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다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마주 보며 대한다. 측면이랑 혹시 다른 일을 보면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 사람의 상담을 이렇게 응해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은 바로 상담자가 성실한 태도로 상담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내담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두 사람을 가면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는데 한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딴청을 보내나 옆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올바른 어떤 대화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느낌, 그리고 대화를 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면을 내담자는 직시를 해가지고 바로 쳐다보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내 말을 바로 듣고 있구나 하는 안심, 안도, 내 사람을 믿고 내가 나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 유효를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만일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앉거나 고개만을 내담자에 향하는 것은 불성실한 자세로 어디를 가기 쉽다. 정면으로 마주 보면은 물론 얼굴을 바라보겠지만 옆으로 측면으로 앉았다면 고개를 돌리게 되겠죠. 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자제하라는 말씀이겠죠. 고개만을 내민다. 안 되겠습니다. 몸도 얼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세로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에 임해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때 상담자의 시선은 내담자보다 약 15도 정도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좋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위에서 이렇게 내리 깔고 보는 것보다는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올려 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뭐랄까요? 믿음이랄까요? 존경심이랄까요? 무시하지 않는, 근데 그 받아들인다는 어떤 그런 뭐가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에 의해서 자신을 낮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약 15도 정도 아래서 바라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5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내담자의 앉은 키가 상담자보다 더 크거나 상담자의 앉은 키가 내담자보다 훨씬 클 수도 있으나 가능하다면은 내담자, 찾아온 그 내담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낮은 모습에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로 바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상담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도라는 것도 뭐 자로 잴 수는 없겠죠. 상담자 왔는데 갑자기 서랍에서 각도기 줄자기에서 이렇게 자로 재면 될 정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약간 더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상담을 임해라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태도 자체가 경청의 전체라고. 자, 전체가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태도 자체가 경청의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가 좋지 않으면 훌륭한 경청은 어려워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맞는 것 같아요. 자, 빼두었네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찾아온 내담자를 향해서 신뢰감과 믿음과 아니면 인격적인 존중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낮은 쪽에서 바라다보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상담에 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솔직한 대면이죠. 자, 상담자는 항상 솔직하며 열린 자세로 내담자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자, 뭐 상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담도 있을 거고, 뭐 일반적인 치유 어떤 그런 에 대한 상담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우리는 바로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상담자는 정직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내담자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어떻게 자기가 뭐 상담하면 높은 지위라든가 찾아온 사람 훨씬 많은 유체 있고 더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니면 지성적으로 격식이 갖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으로서의 어떤 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신앙적인 상담, 우리 기독교 상담은 아마 그러한 것과는 달리 이렇게 정직하고도 공감적인 태도를 먼저 내세워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상담에 임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대면으로 바로 그 사람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가서서 대면을 하라 하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감적인 태도죠. 이 서로 간에 상담자와 내면자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바로 올바른 상담이 어려진다라는 걸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직한 대면으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꾸준히 성실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담자가 찾아오는데 상담자가 마음이 솔직하게 한다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나타내야 솔직하게 대하는 것인지 사실 실상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이 항상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담자 앞에 항상 솔직한 마음이 되려고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나도 그 사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열린 상태로 이렇게 솔직하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혹 초보 상담자들은, 자, 초보 상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상담을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목사를 취임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데, 자기 찾아오는 많은 신자들,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칫 초보 상담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처음에 임했을 때 그런 것들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초보 상담자들은 자신이 내담자에게 솔직함으로써 상담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담자는 그래도 찾아온 사람보다는 가르치고 교훈하고 길잡이가 되어지는 그런 입장인데 그 내담자에게 너무 솔직하게 나타내버리면은 이거 상담자로서 지금 내 권위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라면 자기 박사로서 아니면 목사님은 목사로서의 어떤 자기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 자신이. 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솔직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상담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글씨 좀 크게 해주세요.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잊었네요. 자, 보이지 않아서. 잊었어요. 빨리 말씀드리세요. 됐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어떤 상대방보다 높은 어떤 지도자적인 어떤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를 대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상담에 임한다면 자칫 그 상담은 잘못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뻔히 들여서 보듯이 서로 간의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를 믿고 이렇게 모든 상담에 임하면은 바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면을 노출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 상담의 촉진적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쉽게 상담은 이룰 수 없다라고 표현을 될 텐데 어려운 단어를 쓴 것 같죠. 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불성실하다는 표정을 보인다든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직한 면을 노출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행동과 말이 다르다든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에 임한다면은 그 내담자의 마음은 아마 실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모든 걸 열어놓고 나는 이렇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서로 간에 공감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담을 이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바로 결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적극적 태도죠. 자, 자, 기대다, 기울다죠. 자, 상담을 할 때 상담자의 상체를 수직으로 반듯하게 세운 자세보다, 자, 뒤로 뻣뻣하게 젖힌다거나,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상태, 그런 뻣뻣하게 이렇게 경직된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약 15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어떤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면 약간 몸을 이렇게 기울이게 되겠죠? 그런 표정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약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서 앉는 자세가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하게 된 것이다. 자, 깊숙하고 안락한 소파에 뒤로 다 누워서 이렇게 팔을 활짝 끼고 이렇게 상담이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그 사람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오히려 낮은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지금 기울인 자세죠. 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한다는 비음성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음성적 행위, 비음성적 행위를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내담자의 음성적 행위, 비음성적 행위 있었죠. 내담자의 비음성적 행위는 내담자가 자기 어떤 속의말을 이렇게 대화로서 하는 것, 그리고 대화하면서 표정, 아니면 어떤 생각, 모습, 아니 그 대화 이외의 몸짓 같은 거, 그게 이제 비음성적이고, 자, 상담자도 음성적, 비음성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성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통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상담자도 비음성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대화를 하고 자기 어떤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다든가 아니면 귀를 기울다든가 하는 일은 비음성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음성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상담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체를 뒤로 젖히고 뒤쪽으로 젖히거나 또 팔짱을 끼고 이렇게 혹시 다리 이렇게 꼬고 앉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담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 불편해하고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고 앞으로 다가서서 15도 정도 기울이고 그 사람의 어떤 팔짱을 끼지 않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손을 잡고라든가 이런 방법을 비음성적인 행동을 가지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교만이나 거만 또는 내담자, 나를 찾아온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명소적 태도, 나를 얕보는구나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 어떤 상상, 법인 거를 충분하게 털어놓지 않고 이렇게 감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